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진의 미 나를 위한 메타에듀의 김동진 소장입니다. 제 강연과 원고 자료의 구성은 기, 승, 전, 결로 되어 있습니다. 기, 진로진학, 교육 패러다임, 창의 융합 분석 면접. 승, 통합 교과, 학습 패러다임, 함수와 인공지능. 전, 세상 통찰, 시사 패러다임, 세계 변화와 쿠데타. 결, 메타자아, 학문 패러다임, 사랑과 우주 탐구 중에서 오늘따를 주제는 전 세상 통찰, 시사 패러다임, 첫 번째 주제, 세계 변화와 쿠데타 첫 시간입니다. 강연보다 더 논리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강연 원고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공포아운전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친위 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2025년 1월 19일 새벽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내부의 권력투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순간이자 민족적 위기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주가와 환율은 요동쳤고 민생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 역시 급격히 하락했죠.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떠안고 있던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죠. 대표적인 예가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현대사의 쿠데타 비상계엄 등입니다. 역사는 생성과 붕괴, 성장과 쇠퇴, 해체와 재구성을 거듭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 질서 보수하려던 수많은 국가와 사회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은 기계화 대량 생산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산업화 속도가 느려서 여전히 수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해외 식민지 자원에 의존하며 공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산업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죠. 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지 못한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결국 붕괴했습니다. 국가 사회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급변하는데도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산업이 쇠퇴합니다. 교육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를 외면하면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하죠. 그리고 정치체제가 경직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연출가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배우들이 각자 다른 대사를 외치며 조명은 엉뚱한 곳을 비치는 혼란스러운 무대와 같습니다. 결국 연극은 수습되지 않은 채 막이 내려지고 공연은 실패로 끝나죠. 한 사회나 국가도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무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걸맞는 대본을 쓰고 연출을 제대로 준비해야만 완성도 높은 공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시스템 존재의 근원과 창조적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의 근원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국민의 신뢰, 사회적 안정, 경제적 토대,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요소들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려 무신 정권이 등장했던 1170년대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본격화된 19세기, 그리고 현대사에서 쿠데타나 비상겸이 발생했던 순간들, 이 모든 시기에는 국가의 존재 근원이 많이 불안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원래 문신들이 정치를 주도했는데 점점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무신들이 소외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면서 무신 정권이 등장했죠. 조선 후기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이면서 정치가 기형적으로 변질됐죠.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존 체제가 내부 갈등과 균열로 약화된 상태였어요. 정치적 공백이 생기거나 권력 투쟁이 심화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가 시스템이 존재 근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내부 균열이 더 심해지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이죠. 그런데 단순한 개혁만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창조적 설계입니다. 창조적 설계라는 건 그냥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기적이고 균형 잡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역사를 보면 고려의 무신정권,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그리고 현대사의 쿠데타 비상계엄을 통한 군부의 집권, 전부 창조적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려 무신들은 기존 문벌 체제를 무너뜨리긴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내부 갈등 속에서 결국 붕괴해버렸죠. 조선 후기 세도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세도 가문들이 왕권을 약화시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와 무능이 심각해졌고 결국 백성들의 저항을 불러왔죠. 현대사에서도 쿠데타와 비상계엄을 보면 정권을 잡기 위한 계획은 있었지만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 장악 이후 강압적인 통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국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정체성과 근본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맞춰 창조적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창조적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는 그냥 연대기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이 배경이 되고 인간이 배우로 등장하죠. 그리고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기획이 사라지면 무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구조와 논리를 잃어버린 대본은 극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과학적인 연출이 부족하면 공연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은 붕괴하고 서사는 단절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설계가 없는 무대는 의미를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 시스템의 폐쇄성과 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 국가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를 보면 알 수 있죠. 사회적 협력과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내부적으로 약해졌고 결국 몽골의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조적인 기획과 합리적인 질서를 잃어버리면서 국가 체제가 점점 경직되었고 외세의 침략 앞에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죠. 현재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운영과
시스템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 했죠. 그런데 그 내용과 방식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회적 개방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억압적인 방향으로 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듯 했지만 결국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정체와 후퇴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차원의 확장은 가로막힙니다. 거시적 통찰과 혁신적인 사고도 점차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점점 더 경직되고 변화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혈연, 지연, 학연 같은 배타적인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특정 가문이나 지역학교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 본래 추구해야 할 공동체 이익보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를 보면 이런 문제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특정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잃었고 결국 국정 운영은 부패와 비효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굳어질수록 지도 측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바로 무속과 주술, 종교적 신념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 세력과 결탁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심지어 국운을 점치고 기륭을 따지는 행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합리적 관행과 맹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가의 주요 전략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과 판단보다 감정적인 결정과 음모론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때로는 터무니없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국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부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결국 쇠퇴와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국정 운영이 합리성을 잃고 감정과 맹신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국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지고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죠.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가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국가 시스템의 존속과 몰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된 왕조들은 유연한 개혁, 안정적인 통치구조, 경제력, 외교 전략, 문화 발전 등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왕조의 생존은 내부적 개혁과 외부적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유지했는지가 중요했죠. 단순히 군사적으로 강한 왕조가 오래 존속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 기반을 강화하며 외교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발전시킨 왕조가 결국 강한 왕조였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장수한 왕조를 보면 고려와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존속한 대표적인 왕조로 평가됩니다. 고려는 918년 태조 왕건이 건국한 이후 1392년 조선이 세워질 때까지 무려 47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당나라 289년, 송나라 319년, 명나라 276년, 청나라 276년, 일본의 가장 오래 지속된 에도막부 265년과 비교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한 왕조였던 것입니다. 특히 기원전에 약 790년 동안 존속한
중국의 주나라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고려보다 오래 지속된 왕조는 조선뿐입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된 후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채를 변경했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무려 518년 동안이나 존속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존속기간이 길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단절된 부르봉 왕조 203년, 러시아 혁명으로 붕괴된 로마노프 왕조 304년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존속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인도의 무굴 제국 332년, 서구 문명의 기초를 만든 서로마 제국 500년,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 623년과도 견줄 만한 역사를 지닌 왕조가 바로 위대한 고려와 조선인 것입니다. 두 왕조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끊임없는 개혁과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981년부터 997년까지 성종대 유교적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제를 도입하여 관료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회통합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거란과 몽골 등 외세 위협에 맞서 강한 군사력과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통해 왕조를 유지했죠. 조선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세종대에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성리학을 국가운영의 중심 이념으로 삼아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에 맞춰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려 국익을 지키기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제도 개혁과 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고려와 조선이 장수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왕조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국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국가체제는 더욱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했죠. 그 결과 왕권은 크게 위축됐고 이후 원나라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면서 고려는 자주성을 잃게 됩니다. 내부 권력 중의 투쟁도 격했죠. 무신 정권이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원나라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국정 운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고려는 쇠퇴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들어 세도 정치가 강화되면서 왕권이 약해졌고 정치는 특정 가문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만이 쌓였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사이 서양 열강과 일본의 유럽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결국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불과 13년 만인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오래 지속되려면 기존의 제도와 문화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거부하고 국가 운영이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없이 정체된 국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정권이나 지배체제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자 국가 시스템의 존속 원리가 아닐까요? 다음은 새로운 시사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숫자 예술 그리고 사람과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가와 사회는 단순한 정치적 기구나 행정체계가 아닙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로만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거대한 예술적 창작물이자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연극에 비유한다면 국가가 무대라면 국민은 배우입니다. 법과제도는 대본, 그리고 지도자는 연출가 역할을 하죠. 잘 기획된 연극이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듯이 국가는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때 국민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획이 부실하고 연출이 엉성한 연극이 관객에게 외면받듯이 국정 운영이 불안정하고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가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원칙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국가 시스템 운영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원리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권력 다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질서와 균형이 무너질 때 결국 쇠퇴와 몰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회와 문화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때만 국가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철학 없는 기획, 구조와 패턴이 사라진 대본, 현실성을 상실한 연출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가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 중국의 여러 왕조, 프랑스 왕정 등도 한때는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쇠퇴하고 몰락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도 똑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좌우하는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숫자가 지닌 양수와 음수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예술적 비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김동진의 미 나를 위한 메타이드에서 세계 변화와 쿠데타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10가지 패러다임을 기획하고 설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사람과 우주, 자연 배경, 인간 배우, 사회 무대, 철학 기획, 수학 대본, 과학 연출, 시스템 제작, 차원 서사, 메타 설계, 이렇게 10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현실 사회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틀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통찰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